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직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 드렸네 이거. 여러분 전화 통화는 그래도 하나씩 하셨죠? 예. 5710님이 아들이 아침에 민방위 훈련인지 예비군 훈련인지 나가면서 어버이날 선물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안아주고 가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어머니에게 꽃 선물 사가지고 요양원 면회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특히 요새는 일찍부터 철이 들고 또 정서적으로 부모를 오히려 돌봐주는 자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아이들도 보면 좀 철이 빨리 드는 속이 네. 깊은 아이라는 그런 타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요, 아이가? 네. 사실 원래 이제 이 관계라는 게 네. 정말 좋은 관계는 원래 둘만의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둘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사실은 결혼하기 직전인 부부 아닐까요? 사실 예비 부부. 제일 설레고 제일 좋을 때. 네, 그럴 네.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끼어들면 굉장히 예. 민폐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신혼여행 가는데 예, 거기 따라간다든지. 나도 같이 가자. 세 명이 가면 좀 네. 투 플러스 원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민폐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둘만의 아주 좋았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삼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근데 예. 갑자기 시어머니는 전화가 와요. 어머니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뭐 요즘에 아침은 먹니? 그러면 이제 아들이 사실 엄마 나는 3년 내내 그냥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럼 뭐? 그래서 애미다 이렇게 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삼각 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한 명이 끼어드는 상황.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의 삼각관계 보통 이제 끼어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통은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실은 자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당사자인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을 끼어들게 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가족치료 용어에서는 삼각관계라고 하고요. 보통 부부가 굉장히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때 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아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왜 거기에 끼어들어오게 되느냐. 자의반 타의반.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이가 아직은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뭔가 굳건히 경계를 세우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이혼한다, 우리 집에 뭐 빚더미로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굉장히 불안을 형성시키고 아이가 뭔가 이 가족을 구출하고자 또 부모님을 화해하고자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아내랑 말싸움할 때 네,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와서 네. 제 입을 막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끼어들어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심해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라든지 자신의 감정을 거의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괜찮니? 그럼 괜찮아 엄마 아무 일 없어. 이렇게 항상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일컬어 삼각관계 희생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과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과대기는 좀 짠해지는데요. 네. 일종의 그 부모화 네. 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아이들의 유형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과대 기능이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기능을 넘어서는 걸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는 좁은 어깨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기니까. 예. 근데 그 아기가 갑자기 자기가 막 기둥이 되려는 거예요. 엄마 걱정을 하나도 없어. 내가 나중에 아파트 다 내가 사줄게. 엄마 걱정 하나도 없어. 내가 나중에 해외여행 다 보내줄게. 이런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되고 우리 사실은 조금 이전 세대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하나는 정서적 부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감정적으로 막 돌보는 거예요. 이른바 중재자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부모의 상담자가 돼서 부모의 고민을 다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급부로 자신의 감정 표현은 굉장히 억압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감정을 들어주는 대신에 나의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 하는 거죠. 난 안 힘들어. 학교 별일 없어.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구적 부모라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역할과 책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실제적인 어떤 뭐 가사 노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동생을 양육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동생한테 거의 부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들을수록 왜 짠해지지?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본인이 자녀를 이끌어줘야 하는데 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라도 이끌려 다니는 부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자녀한테 기대는 분들도. 네. 이건 어떤 심리예요? 사실은 이게 자녀가 과대 기능을 하면 이게 네. 그냥 하나의 역할이지 자녀의 어깨가 정말 기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님이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과대 기능을 하면 할수록 그 자녀를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한 넷이 있어도 한 명이 보통 그런 걸 도맡아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자기가 집안의 대소사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하고 커서도 부모님 다 모시고 뭔가 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엄마 내가 해줄게.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농담 반 진담 반 나중에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줄 거지. 거의 뭐 초등생 중학생한테. 네. 근데 나중에 내가 해줄게.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벌써 정서적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또 어깨가 되어주고 있고. 네. 근데 그 아이들도 뭔가 안에 욕구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네,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겉은 얼음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겉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담자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감정을 접촉하다 보면 그 얼음이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 밑에 이제 화라산 같은 그런 어떤 뜨거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5년 동안 진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 스스로도 슬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 참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팡 터지는 거죠. 네. 김지민님이 감정을 참는 아이는 나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정들이 쌓여갈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딱 그런 케이스. 네, 맞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은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의 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심. 네, 가족의 역할에서 자기가 했던 것은 사회에서 역할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굉장히 가족을 돌봐왔다. 그러면 직업도 돌봄 직업군을 가져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내가 부모님을 계속 부모님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계속 과잉 공감하다 보면 친구들의 고민도 자기가 다 들어주게 되고 온갖 동료들의 고민도 다 어떻게 보면 들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과잉 공감을 하느라 번아웃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죠. 어떻게 보면 직업이 상담사가 아닌데 어릴 네. 적부터 막 마치 상담사처럼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또 잃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속 깊은 아이들, 네,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아이들이 네. 커서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강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친화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억눌린 감정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토대들 또 자기를 돌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를 좀 치유할 수 있는 토대들은 향후에 그 사람이 좀 더 너르고 깊은 토대에서 인간관계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책임감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네요. 네. 나뉘네요. 네, 오늘 같은 날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부모 자식 관계도 네.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만 다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건강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아직 청년 세대여서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제적 독립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정서적 독립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크게 뭐 부모님하고 내가 뭐 좀 단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욕구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증오하고 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주 5일 다 근무하셨고 지방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주말에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던 건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거의 일을 안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단편적인 면만 보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인식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조금 용서하게 되는 기점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효도는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필요한 거죠. 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단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또 하게 되니까요. 네. 보이지 않는 면도 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특히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려고 하는 아이에게 네. 해선 안 될 말이요. 이런 거죠. 뭐 이제 가장 최악의 말은 너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다. 너 크면 이혼한다고. 너 결혼시키기만 하면 이 얼마나 옛날에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아직도 치유가 안 되시는 중년 분들인데 사실은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의 최악의 말은 상대편의 배우자를 험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를 험담한다든지 엄마가 아빠를 험담하는 거. 사실은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남남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는 어떻게 보면 세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미워야 되는 상황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어요. 부부는 님이었다가 저만 하나 찍으면 남이 되지만 네. 아이는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다 혈육인데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는 아이한테는 너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이거는 진짜 참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죠.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네. 그런 또 상황도 가면은 안 안 될 되겠죠. 테고요. 네. 혹시 그 성인이 돼서도 너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니 너무 기대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내가 부모의 고통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겠지만 고통을 모두 흡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부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말이더라도 둘이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와 조금 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09님이 과잉 기능 제 얘기네요. 동생 3명 육아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